엄마 이도현 씨라고. 아빠 친구분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예요? 그냥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는 사이야. 엄마 지금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제 와서 연애를 하시겠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 친구랑 벌써 사귄다면서 체면이란 게 있지. 세상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길목엔 항상 선택의 갈림길이 놓여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다시 찾아온 사랑.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부해야 할까요? 65세 김정희 씨의 용기 있는 선택과 그 이후의 이야기.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이 된 김정희라고 합니다. 제 나이에 이런 사연을 보내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까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7년 전에 30년 넘게 함께 한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희야, 난 먼저 나갈게라며 웃으며 인사하고 나간 남편이 그날 저녁에는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왔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나버릴 줄은.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는데 점점 집에만 머물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다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저는 넓은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유일한 위안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에게도 잘 잤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고 밥을 차려도 맛있다라는 말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딸들이 주말마다 방문해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처음 몇 년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저는 검은 옷만 입는 남편 잃은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3개월 전 동네 대형마트에서 우연히 이도현 씨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죠. 도현 씨도 몇 년 전에 부인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왠지 낯설면서도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정희 씨, 맞으시죠? 도현 씨가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마트 옆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말이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차 산책을 함께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도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제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게 되었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색깔 있는 옷들을 다시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미용실도 가고 간단한 화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예전에 제 모습을 되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도현 씨는 은퇴 후에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삶의 큰 보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도현 씨의 권유로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말벗이 되어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정희 씨가 오시니까 어르신들이 더 밝아지시네요. 웃음소리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도현 씨의 그런 말들이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더군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함께 걸어 귀가하는 길에 나누는 대화는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도현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정희 씨,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 소중합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마치 20살 소녀처럼 뛰었습니다.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우리의 관계가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어요. 나이 든 2사람이 친구로 지내는 것이 뭐가 이상하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박미선 씨가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친구랑 벌써 사귄다면서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체면이란 게 있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남편을 너무 쉽게 잊은 걸까요? 도현 씨와의 관계가 남편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제 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큰딸 수연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른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도현 씨라고. 아빠 친구분이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예요?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귄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냥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는 사이야. 제 대답에 수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금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이제 와서 연애를 하시겠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말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수연이의 말도 이해가 갔어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아버지가 그리운데 제가 다른 사람과 새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엄마도 사람이고 외롭고 그런 거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 친구분이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동네에서 다 수군거린대요. 지연이네 아이들 유치원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수연이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손주들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했어요. 다음 날 작은 딸 지연이도 찾아왔습니다. 평소 직설적인 성격의 지연이는 더 강하게 반응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빠 친구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보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랑 가깝게 지내려는 의도가 뭐겠어요?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현 씨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지만 딸에게는 그런 의심까지 들게 만들었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게 아니야, 지연아. 도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고. 하지만 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으니까요. 엄마, 제발 그만 만나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딸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은 저는 도현 씨에게 잠시 만남을 중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현 씨는 제 상황을 이해한다며 조용히 수긍하셨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 도현 씨를 뒤로 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남겨진 저는 다시 예전의 적막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책을 읽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무엇보다 봉사활동을 그만두게 되어 더 외로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남편은 항상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남편이 지금의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문득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도현 씨와 자주 걷던 그 공원이요. 발걸음을 옮기다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현 씨였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우리가 만나던 그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도현 씨가 먼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희 씨, 잘 지내셨어요? 제가 매일 여기서 기다렸어요. 혹시라도 오실까 해서.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맞는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 행복을 찾아도 되는 건지, 도현 씨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아내에 대한 배신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지만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떠난 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은 남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요. 도현 씨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지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사뭇 달랐어요. 조금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 어제 이도현 씨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도현 씨가 10년 넘게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함께 봉사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아내분이 치매로 5년 동안 투병하시는 동안 한 번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보셨다고 해요. 지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도현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저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도현 씨는 은퇴 전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대요. 지금도 학생들이 찾아뵙는다고 해요. 복지센터 관계자분들도 다들 도현 씨를 정말 존경한대요. 지연이는 머뭇거리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했나 봐요. 죄송해요.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연이가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수연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더 완고했거든요. 며칠 후 지연이가 수연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수연이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엄마, 지연이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엄마가 다른 분과 새 인연을 맺는 게 어색해요. 아빠가 너무 그리워서 그런가 봐요. 수연이의 솔직한 마음이 느껴져 저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엄마도 아빠를 잊은 게 아니야. 지금도 많이 그리워.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조금 행복해도 될 것 같아. 도현 씨는 정말 좋은 분이고 엄마에게 삶의 활력을 주는 분이야. 수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그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정말 안도가 되었습니다. 제 딸들이 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지연이의 주선으로 다음 주말 도현 씨와 딸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도현 씨의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연이의 아들이 축구를 좋아한다는 말에 도현 씨가 옛날 축구 이야기를 해주시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도현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가족들의 이해를 얻은 후 도현 씨와의 관계는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했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니기도 했어요. 이제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도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박미선 씨를 마주쳤습니다. 전에 저에 대해 수군거리던 그분이요. 평소라면 피해 지나갔겠지만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선 씨, 잘 지내셨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미선 씨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희 씨도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네, 덕분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주에 복지센터에서 하는 바자회에 오세요. 제가 도현 씨랑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구경도 하시고 좋은 일도 하고. 미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다 문득 저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전에 제가 함부로 말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의 작은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변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바자회 당일 복지센터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현 씨의 오랜 친구인 최명호 씨도 와주셨고 놀랍게도 미선 씨도 몇몇 이웃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제 딸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바자회가 끝나갈 무렵 도현 씨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니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정희 씨, 이것 좀 봐주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고 소박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도현 씨를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같이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래요. 서로 의지하고 행복하게. 그 순간 제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도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자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네, 함께해요. 그 순간 복지센터 문 앞에 서 있던 제 딸들이 손뼉을 치며 달려왔습니다. 수연이와 지연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를 축하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 도현 씨가 미리 딸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희는 작은 약속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모인 따뜻한 자리였어요. 도현 씨의 자녀들도 와서 축하해 주었고 복지센터 어르신들과 봉사자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명호 씨는 사회를 맡아 유쾌하게 진행해 주셨어요. 수연이는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아빠도 하늘에서 지금의 엄마를 보시면 행복해 하실 거라 믿어요. 도현 아버님,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연이도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요. 두 분이 서로에게 찾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앞으로도 그 행복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식 후 저희는 특별한 신혼여행 대신 도현 씨의 제안으로 일주일간 자원봉사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독거노인분들을 돕는 활동이었어요.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하는 그 시간이 어떤 호화로운 여행보다 값진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현 씨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던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필요했으니까요. 서로의 습관과 생활 방식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작은 갈등도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참 정리정돈을 잘하네요. 제 책상이 이렇게 깔끔했던 적이 없어요. 도현 씨는 제가 그의 공간을 침범한다고 느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고마워하셨어요. 반면 저는 도현 씨의 아침 운동 습관에 맞춰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어나 아침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시간이 점점 좋아졌어요. 정희야, 오늘은 내가 아침을 준비할게. 너는 조금 더 자. 도현 씨는 종종 저를 정희야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런 호칭이 저를 더 젊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어요.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도현 씨의 아내분이 치매로 고생하시던 이야기, 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떠났을 때의 충격과 슬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겪은 상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해주었고요. 도현 씨의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도현 씨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늦게 찾아온 행복이지만 이렇게 소중하고 따뜻하다니. 도현 씨,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앞으로 10년, 20년, 우리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성숙한 것이라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랑이니까요. 이제 저희는 함께 한지 1년이 되어 갑니다. 도현 씨와 저는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 차를 마시고 주 3회는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주말에는 딸들 가족이 놀러 오거나 저희가 아이들을 보러 가기도 해요. 손주들은 도현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특히 수연이의 아들은 도현 씨와 함께 축구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죠. 우리의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던 한 어르신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도현 씨가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일주일간 누워 계신 적도 있었고, 제가 감기로 고생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때에 서로를 돌보며 더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아플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의 소중함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정희야, 우리 이제 나이도 있으니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해. 내가 오래오래 정희랑 함께하고 싶으니까. 도현 씨의 그런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 삶의 마지막 장에 이런 따뜻한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 사연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행복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과거에 상처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편견에 주눅 들지 마세요. 자신의 행복을 당당하게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옆에서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도현 씨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도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가요. 저희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여러분의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늦게 피어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